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제는 그 명칭조차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주도 내 4개의 시군을 없애고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특별자치도. 15년이 지난 지금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또 어떤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정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하 제주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범 15주년을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2005년 7월 27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죠. 거기에 점진한 찬성단체로 등록을 해서 점진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당사자입니다. 네. 물론 선거에서는 10% 정도 차이로 졌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단일 광역 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국방과 외교를 뺀 고도의 자치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그 형평성 논리, 그다음 중앙부처의 높은 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 처음 계획했던 대로의 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15년이 지났지만은 도민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거는 왜 이러지? 왜 진행이 이렇게 안 되지? 더디지?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건도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네, 이제 시작에 앞서서 뭔가 청년 세대로서 아까 이제 2006년에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던 199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 중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20, 30대 세대들은 지금의 특별법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체제의 어떤 논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체제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의 참여, 논의 과정과 결정 과정의 참여가 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분권과 주민 자기결정권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5년 동안 오히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행정의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어떤 당초 목표와는 좀 반대의 결과를 좀 가져오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 주시죠. 예, 15년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요. 특별자치도는 국가적인 두 개의 중요한 정책 목표, 비전 때문에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는 당시 유한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제주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어떤 모범적인 국제 자유도시를 마련해서 지역적, 국제적인,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가 굉장히 정보화 흐름, 정보화가 세계적인 새로운 어떤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적 흐름 속에서 어떤 종전의 어떤 국가와 지방, 중앙과 지방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새롭게 좀 변모해 나가고 어떤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떤 제주 안에서 시범적인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도입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들, 또 가치도 많이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절반의 성공, 또 절반의 가치가 남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지금 자치분권 협의회에 청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목표는 국제자유도시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도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개발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당초 목표였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방향을 맞춰가면은 다양한 분야,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쪽으로 많이 맞춰 나가면 청년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고 또 도민의 관심도 등도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자님, 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고요. 실제 속내방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시군을 없앤 가장 주된 이유는 인허가 절차에 간소합니다. 네. 간소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도지사의 결재 하나로 다 통과가 돼요. 그 이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하에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도지사의 결재 하나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보면서 특별법 목표대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길로 가고는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들이 탄생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게 아마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건대. 사회적 부작용, 이면에 있는 사회적 부작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앞으로도 이제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15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지금 네네. 이제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각계의 성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성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타 지역들 그리고 특히 이제 타 지역의 의회들에서는 이 15주년의 이 성과나 혹은 이런 부작용들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자치도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교부세 3%를 정률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 상당한 이득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치경찰제라든가 합의제 행정국인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제주도만에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죠. 이게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도요, 제주도 의원님들이 권력이 가장 막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매할 때 꼭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요. 우리가 인사청문회 대상도 많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 지원 인력이 있었어요. 제주도 의회는. 다른 의회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통과되면서 아마 다른 의회도 그러한 기능을 많이 가질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요, 대통령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물론 규모는 작지만은 실제 서울특별시장보다도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제왕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 자체가 도지사가 제왕적 결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게 도민의 입장과 같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일치하지는 있겠는데요. 않습니다. 예. 며칠 전에 7월 2일이지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그래서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정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김동아 위원님 참석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가요?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 정민구 부의장님도 참석하셔서 발제하셨는데 네.
특히 원희룡 현 지사님도 참석하셨고 2006년 출범 당시에 김태환 전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과거에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시군구를 왜 없앴고 도지사 권한이 왜 강화가 됐는지, 또 현재 원희룡 지사님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또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아직 특별자치도가 권한이양이 핵심적인 권한이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이 불완전한 권한이양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모호하게 다들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무래도 선제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이런 저희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단장님, 이 부분 뭐 주관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예.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정몽구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그날 굉장히 그 중앙부처나 학계에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셨는데 공통된 말씀은 지난 그 제주도 15년의 성과 경험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또 지방자치 2.0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고, 특히 이제 강원도민일보 사장이시면서 또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 회장이신 김중석 회장님께서 패널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주도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를 비롯해서 많은 그 자치단체에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불허하고 제주도가 이제 가는 길을 좀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제주도는 선진적인 분권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과 연대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 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박건도 위원장님, 그 제주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이제 동안 그 결과로서 어떤 환경 훼손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의 퇴행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자치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퇴행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으로 이제 도민 삶의 질의 저하 등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대한 부분의 개정이 아니라 이제 이 제주 사회에 대한 대전환, 새로운 비전이 그려져야 한다는 목표 하에 지금 제주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그리고 제주 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이제 기구를 결성을 해서 제주를 새롭게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이제 도민들과 함께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폐기 연대회의를 이미 결성하신 상태라는 네, 결성을 말씀이시죠? 했고 이제 네. 지난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외부의 평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평가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요.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자치시의 출범도 견인을 했고, 그리고 또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이라던가 자치분권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민들은 그 특별자치도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달, 그러니까 6월 15일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 인식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주 특별자치도로 바뀐 배경과 의미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안다라는 응답자가 한 60% 정도, 그런데 반면에 모른다라는 응답자도 40%나 됐고요. 특히 이제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이 18세에서 29세 그 사이에 젊은 우리 도민들은 모른다가 63%나 됐거든요. 예, 이런 결과를 저희가 받아 안고 있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아무래도 20, 30대면 박건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험적으로 이게 16년의 출범 기간을 비교하기에는 너무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좀 힘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와 직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타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실생활에서 질적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체감이라든지 젊은 층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젊은 층은 주된 관심사가 일자리라든지 문화, 예술 등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 아직도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더 좋은 일자리라든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는 실정이기도 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여서 타 지역보다 일자리가 더 다양하다든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더 우수하다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더 우수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청년분들의 더 체감이 더욱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그 김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6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과 이 체제를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제주특별자치도를 맞이했던 이제 청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이전의 삶과 이전의 사회와 현재의 삶과 사회를 좀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특별자치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이제 전국에서 최저임금,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양상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제주에 머무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탈제주를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에서도 이 특별자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모른다라는 응답이 많기는 했지만 그 흐름이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흐름도 꽤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도 김동화 의원님과 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자치 역량에 대한 도민조사 결과도 저희가 받아 안았는데요. 지역사회 자치 역량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높다라는 질문은 37% 정도에 그쳤고 낮다라는 평가가 50%나 돼서 좀 많았습니다. 그 출범 당시에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그 자치권을 가져온다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오히려 자치 역량 수준이 그렇게 많이 크지를 못하고 낮다라는 평가인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지금 자치 역량 현실 실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의견 좀 주시고 또 도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의장님, 네, 부의장님. 우리가 좀 역설적이게도 국방과 외교를 뺀 그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을 받아오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목표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민 자치의 가장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인 시군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군을 없애야 되는지도 우리 도민들이 잘 생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 개개인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외형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특별자치도는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구도 많이 늘어났죠. 세금도 많이 거치죠.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죠. 특히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민들을 위한 도시가 아니에요. 분명히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외국으로 유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해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었고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 거죠. 근데 제주도민들은 그게 우리 제주도민들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영어교육도시는 성공적인 모델이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민들은 그거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죠. 자,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죠. 그다음에 도로에 가면은 차들이 넘쳐나죠. 쓰레기 넘쳐나죠. 상하수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거죠. 특별자치 출범 이후에. 네. 그런데 그게 특별자치도만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준비를 못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자치 역량이라든가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사라진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상 많이 그 발전된 이런 부분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은 어차피 그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 이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젊은 세대나 이런 후손들이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꼭 이 결과를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정답은 제 느낌의 정답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뭐 이제 말씀 중에 그 주민의 그 도민들의 자치 역량 수준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 자체가 4개의 그 시군이 없어지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자치 역량 수준을 높이기에는 미진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예. 그 많이 만들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뺏어버렸죠, 저희들이. 예. 그런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역설적인 문제예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우리 정민구 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그 타당한 면이 있는데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낮은 거는 우리 특별자치도 핵심적인 내용이 국제자유 도시 조성과 선진적인 분권 모델을 통한 어떤 지방자치 완성 두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국제자유 도시 조성이라는 것들도 우리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어떤 삶의 질,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난개발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직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민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지금도 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 추진의 뭐 당초 목적은 사실은 우리 특별자치도 법적지위를 단일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또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일 그 광역 체제로 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사실은 보완 장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초 폐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읍면동을 혁신적으로 강화한다든지 그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계가 잘 작동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논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치 역량에 조금 부분에 있어서 좀 낮게 평가한 부분이 아닌가. 저도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단일 체제로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것들 그 자치 구조가 더 강화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 이제 그런 측면이든 그죠? 어떤 다른 측면이든 여러 가지 그 어쨌든 기초가 폐지됨으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권한 이양에 대해서 좀 또 논해 보겠는데요. 그 자치도 출범 후에 15년 동안 6차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4,666건 이제 어마어마한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권한 이양이 이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의 인식에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60%나 됩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에 대한 이런 평가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 어마어마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네. 위원장님.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분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된 것이 어떤 그 중앙에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무들에 대한 권한이 이제 제주도 정부로 이렇게 이양된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재정 분권이 이제 동반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러지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세 이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재정 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7개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내려왔지만 그것에 네. 대한 운영은 이제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과 더해서 사실상 이제 도민들이 이러한 사무가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무 이양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뿌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엔 권한이양이라는 부분은 이미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지금 제기돼 있는 문제들이 사실상 15주년 때 제기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 10주년 때도 똑같이 제기돼 있던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제 뭐
세종이나 강원도에서 제주도와 똑같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추진 또한 하고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논란 등이 생기면서 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고도자치권을 줘야 된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례를 줘야 된다는 건 요즘 화제가 되는 특혜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학자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건 이 방향을 어떻게 틀어서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가는가가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새로운 이유, 새로운 동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는 없으시고요? 이제 많은 연구는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환경 조례 제정을 통해서 외자 유치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신산업들도 하면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당위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산업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 부의장님 혹시 우리가 4,660건 권한을 갖고 왔잖아요. 도민들은 피부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결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피부로 와닿죠. 왜 그러냐면 직접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집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요 4,660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또 피부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잘.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중앙부처에다가. 그러니까 도 전형 면세화. 자, 이런 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피부에 와닿겠죠. 네.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를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다른 지방의 법인들을 우리가 일로 주소를 이전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세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라하고 롯데 면세점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 1년에 매출이 2조입니다. 2조. 자, 이 2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진흥 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온다. 그러면은 2조에 대해서 한 10%만 해서 얼마입니까? 2천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 세수로 남아서 우리 청년들, 우리 도민들 쓰여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표에 와닿는 거죠. 근데 실제 4,660건은요, 행정적인 일상의 권한을 갖고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런 큰 것들을 제주도에 줘야 되는데 안 줬죠.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거를 2번이나 올렸습니다. 다 네. 불수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박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권한만 주는 거 아닌가? 실제 제주도에 맞는 권한을 주지를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는. 자, 그렇다면은 진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논리를 우리 단장님께서 개발하셔야죠. 예, 잠깐 말씀해 주시죠. 보충 설명을 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도정에서도 그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언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사실은 그 국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거는 국가의 권한을 이양받고 특례를 부여받아서 특별자치도 내용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사실은 2006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방외교 사법을 제기한 국가 존립사무를 이양을 하고 연방제 수준의 법과는 분권국가를 완성을 시킨다. 이런 기대감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그때는 지금 특별법 4조에도 국가의 책무가 있지만 국세의 이양이라든지 또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우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가지고 체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좀 정권이 바뀌고 자치 분권과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국정의 핵심 과제에서도 빠져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분권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인데 어떤 정부적인 어떤 제도 통일성, 자치단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까지 안 됐는데요. 네. 그런 문제들이 저희는 그 내부적인 일단 특별자치도 그 내용부터 일단은 좀 정립을 다시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도시라는 핵심적인 내용, 그다음에 자치분권이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과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대 흐름과 도민의 정체성, 제주의 어떤 미래 가치에 맞는 새로운 잘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도의 자치권 이 엄청난 권한 이양을 받아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동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그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권한 이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기 결정권, 네. 고도의 자치권. 이 말들은 아주 풍성하지 않습니까? 좋고 그런데 실제 권한 이양이라는 게 결재권이죠. 결재권을 주었는데 제주도에서 원하는 거는 주지 않고 별로 원하지 않는 것만 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중앙부처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주도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있으니까 도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한 게 행정시장 직선제예요. 그것도 네. 불수용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특별법 8조에 보면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권한만 국회에서 특별법 조문만 개정을 하면은요,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왜 안 주냐? 물론 형평성 논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 모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는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법 8조에 분명히 자기결정권이라는 조문이 있지만은 저희들한테 권한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지사가. 그걸 가져오자 이거죠. 그러면은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가져오면 돼요. 네. 지금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정작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국방과 외교를 뺀 고도에 빼고 모든 권한을 주겠다. 연방제 수준에.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주장했던 게 연방제 통일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만약에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한다라면은 아니 중앙부처에서 한번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국방 외교 빼고 모든 걸 주어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줄 테니 한번 해봐라. 만약에 이게 제주도에서 안착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토론에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요 부분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만큼 저는 절실히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건도 위원장님, 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과연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의미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의미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인가라는 것이 계속 이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어떤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본, 사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화, 시군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간단하게 승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한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법안 안에서 조금씩 자기결정권 확대하는 조문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방안인가라는 고민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새롭게 뜯어보고 새롭게 이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누이 얘기되고 있지만 타 지역들의 사례, 세종이라던가 혹은 또 타 지역에서 행정 통합을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이미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 설립 움직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주도의 자치 여건이라고 하는 게 타 지역보다 별로 나은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 지금 말씀 나눈 것과도 좀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최우선으로 좀 시급하게 이것은 꼭 해야 되겠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예. 박건도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분법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주도의 미래 상을 새로 그려서 분법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안은 어차피 중앙부처가 많은 권한을 주질 않을 것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주민 참여, 주민 자치, 어떤 내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전 그 답은 아직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다. 예. 네. 지금 그 외부적 환경, 뭐 정치적 환경, 또 중앙부처나 국가 의지 이런 제반 그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반 조건들은 사실 뭐 녹록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런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들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또 그런 그 외부적 환경이 지금 비록 조금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또 준비할 건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뭐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국제자유 도시라는 개념이 아주 오래전에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나온 규제 완화와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거에 따른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런 환경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좀 변화된 환경이 맞는 새로운 컨텐츠, 도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정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분법이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체제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민주성들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 뭐 자치분권을 한다면서도 사실은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목적이 되고 특별자치는 수단처럼 이렇게 돼서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권한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지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민주성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 생태계 회복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내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오기 때문에 제주의 자치분권과 제주의 현안이 어떤 중요한 국정 과제 이슈가 되도록 우리가 대응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헌법적인 지휘 확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의견을 모으고 좀 창조적인 어떤 해법들을 좀 모색해야 할 그런 여지들은 상당히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방금 헌법적인 지위 확보까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법적 지위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실 분 계실까요? 이번에 7월 2일 날 네. 제가 그 패널로 참석한 게 헌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네. 뭐 특별지방정부로 해서 개헌안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근데 이거에 뭐 제주도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주도의 그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개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방제 수준의 일부 부분도요. 헌법에 딱 그 조문만 넣어버리면은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죠. 헌법에 근거를 해서. 저는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의 부분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희들만의 능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공약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이제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와 더불어 헌법의 지위 확보를 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치를 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저는 법학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껌껌이 우리가 권한 이양을 받지 말고 네.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괄적 제주도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권한을 준다라는 조문이 들어가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계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특별법을 전부 개정해야 된다라는 전부 개정안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도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높거든요. 전부 개정의 방향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얘기해 보겠는데 아까 박건도 위원장님께서는 이 분법을 해서 두 개를 나눠서 하는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우리 위원님.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특별법 취지 자체가 도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과 또 최종 목표 자체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돌아가서 너무 지하수나 환경 보전이나 뭐 또 조례 부분이 부동산 개발이나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본래 목표로 돌아가서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살짝 의견이 반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영어 교육 도시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특별법에 관련해서 뭐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도민에게 이익이 조금 돌아갈 수 있게 뭐 대학교를 신설해서 도민이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잘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 전면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분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원래의 취지를 좀 더 살리는 방안들 얘기도 됐는데 혹시 다른 방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그 제주도 특별법이요. 글자 수가 23만 자랍니다. 네. 대한민국 민법보다 글자 수가 많아요. 그리고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하면 또 글자 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서는 피곤한 거예요. 우리 단장님 계시지만 단장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모든 중앙부처가 다 설득을 해야 되고 이 그 권한 하나를 이양받아 오려고. 근데 또 의회에서는 왜 이런 권한을 이양받지 못하냐라고 이제 나무라죠. 그래서 단장님도 힘들 텐데 저는 그래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는 분법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글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법과 더불어 포괄적 권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훨씬 슬림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우리 김동아 단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영어 교육도시 얘기했는데 우리 도민들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0%인가 20% 할당을 갔는데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어떤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설립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근데 그게 이제 사립대학이라는 게 지금 출산율도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대학도 지금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그 영어 교육도시 들어와서 지역 도민들이 도움 많이 됩니다. 어쨌든 건설 부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요 건축들을 많이 하고 계셔. 그러한 제주도에 남는 이득들은 있어요. 그런데 영어 교육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예. 국부출 막는 예.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 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사를 물어봤더니 관심 없다라는 그 응답이 반 정도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도민의 삶과 이게 굉장히 직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도민들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가닿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참여 이런 게 핵심인데 이것을 위한 제주도의 변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분이 안 되게 한 30초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특별법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따로 말씀할 기회가 있습니까? 다른 마무리 발언이고요. 예, 전반적인 큰 방향 틀 어떻게 제시하면 좋겠는지. 일단은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우려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실은 우리가 차등분권에 어떤 추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15년 동안 겪어왔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았던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국제도시라든지 지방분권, 자치민주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상황에 맞고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가지 큰 추진 방향을 잡고 상반기 한 100개 과제를 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제 내용을 보완하고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나가려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저는 뭐 청년 입장에서만 일단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산업 자체가 부동산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관광 쪽에 70~80%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새로운 산업에도 투자 유치도 하고 국제자유도시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좀 잡아서 청년들이 뭐 탈제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탈제주를 위한 제주도가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오는 제주도가 되어서 뭐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네,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이 법에 대한 내용이라거나 제주에 대한 비전을 그려갈 때 어떤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 뭐 도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제주도의 방향은 어떤 자본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본에게 한라산의 풍경을 가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민들에게 그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을 돌려줘서 같이 이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특별법 전면 개정을 한다면 그 전제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라면은 제주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려서 그 미래 비전 내용들이 특별법에 녹아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중앙부처를 설득하게 논리를 충분히 개발한다라면은 제주도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특별자치도 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늘 변하지요. 도민들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자치와 자기 결정권이 구체적인 일상에서 작동되는 그런 제주 특별자치도의 대전환을 고대하겠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